공제라고 하면 주변에 보험료라던가 의료비, 교육비, 종류가 엄청 많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스 이슈의 김사현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목차를 먼저 보고 나서 읽으면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말정산 시작할 때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체 구조를 먼저 보시고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하시기에는 편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받는 총 급여에서 기본 반찬인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빼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각종 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에 나온 과세 표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세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또 세액 공제들이 있는데 이런 세액 공제들을 적용해서 나온 최종 세금에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미 냈던 세금들이 또 있거든요.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빼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납부 혹은 환급세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강의부터 하나씩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좀 이해가 쉽죠. 그런데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소득 공제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었어요. 네. 근데 두 개 다 공제라서 뭐 생각해보면 조금 빼주는 거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소득 공제, 이 세액 공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제 보실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앞에 소득이라는 말이 붙죠. 네. 즉 소득을 줄여준다, 빼준다, 없애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세액 공제는 앞에 세액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세액, 즉 세금을 줄여준다, 빼준다, 없애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여기 소득, 그 소득을 줄여주는 게 바로 소득 공제가 되겠고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나온 세금,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득 공제는 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액 공제는 아래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액 공제는 어쨌든 내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좀 줄여주는 거니까 같은 금액이면 세액 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혹시 이 세액 공제, 소득 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이제 공제별로 그 형태를 각각 다 정해 놓았던 부분이고요. 네. 또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공제에는 요건과 한도 그 두 가지가 각각 다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제의 종류가 생각보다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보시는 분이 막막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후 때 조금 설명해 주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자료 제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네. 보통 이 공제라고 하면 주변에 보험료라던가 의료비, 교육비, 종류가 엄청 많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산 시스템을 믿어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미 국세청에다 다 조회가 되고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전산이라는 거는 국세청의 연말전산 간섭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 맞죠? 네. 요건 혹시 어떻게 좀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매년 한 1월 중순쯤 되면은 자료 열람이 홈택스에서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시면 이 화면에서 1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조회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 이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그 부양가족 자료를 불러오고 싶으시다면 바로 위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먼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다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2번 보시면은 근무한 달에만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제 근무한 달에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근무하신 게 아니라면 근무한 월만 골라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각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각 항목별로 금액이 다 이제 조회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제 금액이 다 나오게 되고 여기서 4번에 한 번에 내려받기 한 자료를 이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아마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간소화 서비스에는 웬만한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여기에 없는 자료들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1년간의 내 소득과 비용을 전부 다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는 이전 근무지 정보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만 누락 없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이후 강의부터는 각각의 공제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